최근에 많은 분양 물량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양 물량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청약 신청을 하시고 또는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했다라는 소식들을 많이 전해오고 계시는데,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또는 메일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냐면은, 임성배 TV 보는 거 된대큰 청약 당첨이 되거나 또는 뭐 구축의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 그런 찰나, 그런 기회들, 그런 기간들이 왔을 때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의 가격이 대세 상승, 대세 하락 또는 보합, 어느 시점에 있건 간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돈이 많기 때문이에요. 계약금도 들어가야 되고요. 뭐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이 지금 당장은 들어가지 않지만 추후에 본 청약에 진행이 되게 된다면 어쨌거나 그때 당시 또 계약금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 뭐 대출을 실행하겠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의 실투자금 또는 실제로 내가 실거주해야 되는 곳에 아파트 당첨이 되거나 하더라도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첨이 되기를 원하고 내 집 마련하기를 원하고 대출이 많이 나오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시점이 되고 당첨이 되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됐을 때는 내가 이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금액적인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금리 인상이 또 됐죠. 4월 달에 금리 인상이 되면서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7%대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까지도 연출될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았던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무언가를 도전하고 진취적으로 노력했던 분들도 이런 금리라든가 또 내가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많은 부담으로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소중하게 얻은 이런 기회들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갖기 전에는 또는 당첨되기 전에는, 내 집 마련하기 전에는 내가 간절히 원하고 굉장히 갖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을 내 손아귀에 넣었을 때,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또는 당첨이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경쟁률 자체가, 청약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 자체가 낮은 경쟁률, 뭐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은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될 수 있는 뭐 몇 대 1의 경쟁률, 10대 1의 경쟁률을 넘지 않는 그런 아파트의 청약 당첨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는, 예전에는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주택이고 아파트였는데 괜히 내가 청약을 잘못한 것 같고, 그리고 많이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포기하는 그런 생각들, 과정들을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택이라고 하는 것,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하면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신청한 그런 주택이 당첨이 됐다면, 또는 내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시점에서 주택을 샀지만은 보합 국면 또는 조정 국면, 사람들의 관망세를 통해 가지고 주택의 가격이 떨어지는 타이밍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아마 이 주택을 내가 산 것이 제대로 산 것인가 아닌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주택 가격이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조금 조정 장세를 겪으면서, 또는 굉장히 큰 호가, 뻥튀기 호가의 매물들이 좀 일부 사라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그래도 적정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 시장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기대 심리, 그리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일부 강남권에 있는 그런 아파트의 가격들은 최근에 신고가를 갱신하고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높은 호가의 뻥튀기 가격들을 조정했던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래가들, 실거래 가격들이 조정이 되면서 실제로 많은 호가에서 조금 낮춰진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이제 대출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주택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취득세 중과나 양도세 중과로 인해 가지고 주택의 그런 거래가 시장에서 활발하게 되지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의 가격이 보합세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뭐 주택 가격이 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국시적으로 봤을 때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그런 지역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적인 그런 공급 물량이 많았던 지역들, 그런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았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전세 가격을 맞추기 힘든 지역들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국시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주택의 가격들이나 전세 가격이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진 지역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이렇게 관망을 하는 수요자들이 많다 보니까 주택의 가격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기대 심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대통령 당선인 께서 인수위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부동산 정책들을 빠르게 이제 시도를 하려고 양도세의 중과 배제 같은 부분들은 현 정권하고 이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시행하려고 했지만은 5월 달이 지나서 이제 윤 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인수하는 그 시점부터 이제 양도세의 중과 배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대책들을 빠르게 지금 내려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인수위에서 조금 늦춘다는 얘기들을 언론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감히 그냥 제가 예측하건데, 인수위에서도 지금 부동산의 규제 완화책들을 빠르게 발표를 하거나 이런 규제에 대한 범위를, 그리고 규제에 대한 수치를 너무나 많이 만약에 완화하게 됐을 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장에서 조금 사람들이 기대심리라든가 또는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부동산의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는 LTV에 대한 완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DSR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죠. 그리고 DSR에 대한 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는 일부의 계층, 청년층이라든가 또는 신혼부부라든가 또는 소외 계층에 한정돼 가지고 이제 DSR 소득 대비 내가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 자체를 좀 늘려주려고 하는 그런 시그널들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현 상태,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 부동산의 가격들이 조금 보합세 내지는 관망세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규제책들, 대출에 대한 규제책들을 빠르게 만약에 완화를 하게 된다면은 이 부동산의 가격들이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의 부동산 인수위에서도 부동산의 정책들을 좀 조심스럽게 규제 완화책들을 내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형주택의 제외라든가 오피스텔의 주택수 제외, 뭐 이런 것들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주택수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선순환으로 임차 시장에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도 주택세에서 배제를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민간 임대의 형태로 소형주택들을 사가지고 또 임차 수요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하는데 시간이 3년 정도가 걸리지 않습니까? 공기라고 해서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깁니다. 하지만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소형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5개월 뭐 정도만 있어도 다세대 빌라들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같은 공사 기간이 긴 그런 주택들을 공급하는데 일정 해소할 수 있는 임대의 형태를 이제 주택수에서 배제를 시키면서 다세대 주택의 공급을 일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의 규제 완화책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완화책들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세대의 주택수 배제라든가 오피스텔 배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임대 공급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플러스 되겠지만은 또 투기 수요들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한쪽 면의 장점만을 너무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장점과 단점을 같이 보면서 내가 지금 현 상황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잘 가져가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 다주택자분들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이제 5월 달부터 완화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약에 넓어지게 되는 것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주담대의 대출 금리가 너무나 많이 오를 것을 무서워해가지고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자꾸 미루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3년 뒤에 주택 공급이 많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추후에 주택을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의 가격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공급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측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예측에 맞아서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측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맞출 수 있었다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무주택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내가 그 시점을 타이밍을 맞춰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고 그리고 투자를 하려고 했지만은 실제로 그런 타이밍의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생물처럼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3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고 많이 오른 것조차도 많은 강력한 규제책들을 내놨지만 정책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심리라든가 많은 이런 부동산에 결합되는 믹스되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정책들도 나왔고 그런 정책들의 반대 급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으니까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나서 일부 조정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그런 규제에서 이제 규제를 강력히 했던 정권에서 변화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할 거라는 것을 누구나 다 예측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런 규제 완화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 좋겠지만은 이런 규제 완화로 일부는 또 투기 수요들이 플러스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두 개를 다 잡기가 실제로 쉽지가 않은 현 상황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도 있고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택 공급량에 대한 부분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량이 2년 동안, 3년 동안 굉장히 극소수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공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급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전문가들 중에도 한 60%에서 70% 그러니까 한 7대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가 부동산의 가격이 좀 상승하는데 무게중심을 좀 두고 있고 30%나 40% 정도가 부동산의 가격이 보합 내지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은 많이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부 인수위에서도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을 규제 완화책으로 내놓게 됐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또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중과세 양도세에 대한 완화책이 첫 번째로 규제 완화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시차를 두고 적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조심히 규제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완화책들이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DSR 같은 경우에도 세부적으로 좀 나눠가지고 그냥 한 번에 DSR 규제를 뭐 전면 완화한다, 일부 계층이 완화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을 좀 나누어 가지고 각각 계층마다 좀 효과를 보고 그리고 이익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서민 약자들한테 대출의 규제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무주택자들, 그리고 청년층, 소외계층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한테도 뭐 임대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주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그리고 그런 규제 완화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부동산의 규제 완화가 지속될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시차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 완화책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분들이 가져가야 될 포지션이 틀려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모두 골고루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규제 완화책들이 디테일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지금 관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규제 완화책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내 집 마련이라든가 또는 갈아타기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수에서 만약에 배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내 자산에 플러스 알파, 자산을 늘리는 그런 포트폴리오로 산입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변화하는 이 시장 속에서 기회를 꼭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곧 5월달이 옵니다. 5월달이 오면은 진짜 많은 기회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단기간적인 그런 부분에서 내가 뭐 드라마틱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2, 3년 안에 본인들이 준비한 자금 플러스 본인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도 어떤 완화책들이 나올지 명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 상태에서 대출을 통해 가지고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큼의 기회를 이제 만들어 줄 것 같아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이때까지는 대출이 안 나왔지만은 대출을 잘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는 제한하지 않고 좀 많이 만들어 줄 것으로 보여지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